네, 그럼 저희 기초 G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월이랑 4월 동안 이제 특허 상표 아마 집중하시다가 5월달에 디자인 보호법 넘어오신 건 텐데 3월, 4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5월달 디자인 보호법 암기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저희 지금 자료 3개 나눠드렸는데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기출 자료 문제집 있을 겁니다. 여기 기출 자료 먼저 보시겠어요? 이게 기출이 저희 60회 때부터 54회 맞나요? 네, 54회 기출 문제까지 해가지고 총 7개년치 지금 기출이 담겨있는 자료인데요. 원래 이게 1월 달에 기득대상 분들 대상으로 중국 강의 때 썼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만 담겨 있는데 사실 중국 강의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좀 다 풀어보면서 목차를 좀 배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기초 GS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시간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 진도 나가면서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더라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저희 디자인 보법 패스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30점을 완벽하게 맞겠어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뭔가 그 진도별로 학습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좀 훅훅 넘기시면서 이런 식이면 풀 수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것들이 막 섞여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진짜 생각만큼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딱 중요한 것은 1차 때만큼 지역적인 심사 기준이 정말 나오지 않는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오실 때 당연하지만 이 기출 문제는 항상 챙기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암기집 이거 자료 보실 건데요. 지금 기본서가 사실 그렇게 얇지 않은 두께죠.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이 암기집을 배부해 드릴 예정이고 이 암기집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목차 과연 적어도 이 논점이 나온다 싶으시면 무조건 다 적으실 수 있는 내용들만 최대한 선별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기본서를 다 암기하는 거는 제가 디자인 보법 강사여도 추천드리지 않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조건 다 암기하겠어 라는 목표 지향점은 이 암기집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판례 꼭 회독하셔야 되고 그리고 심사 기준에 있는 사례 같은 것 좀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꼬아 나올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암기집도 여러분이 암기하실 때 촬영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끔씩 저랑 같이 볼 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암기집도 수업 때 함께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는 죄송하게도 이제 교재에 오류가 있다 보니까 해당 자료들 다음 2차 추록 자료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에 보면은 제가 2023년 1월 1일 심사 기준으로 편집해놨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지만 여러분 시험 적응되시는 12월 21일 심사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책이고 저희 본 교재는 아마 여러분들 다 구비해 오셨겠지만 이 펄 디자인 보법 2차 암기용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저희 이번에 기초 GS는 당연하지만 1, 2회차는 글쓰기 연습을 하지 않고요. 3, 4, 5, 6, 7, 8회차에만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범위 기초 GS로 가볍게 다뤄볼 예정인데 그래서 1회차, 2회차에는 오늘 진도만 나갈 예정이고 저희 시간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특히 저희 기출문제까지 다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1차 때 디자인 보법 많이 보시면서 사실 심사 기준도 너무 많고 지역적인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굉장히 재밌으면 재밌지만 괴로운 과목일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당연하지만 이제 패스 과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엄청 줄어든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특허, 상표, 특히 동차분들이시면 민소에 신경 쓰시길 정말 추천을 드리고 디자인 보법은 저랑 기초 GS 통해서 여태까지 봤었던 내용 다시 복기시키고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현출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논점이랑 그리고 3회차부터 시작해서 답안지에 디자인 보법도 절차 문제에선 조금 특허를 따라가고 상표 쪽 판례에서는 산법 쪽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감각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 바로 진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물품성으로 갑니다. 네, 당연하지만 저희 1차 기본 강의만큼 세세하게 다루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렸다 싶으신 내용들만 좀 찝어서 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저희 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 대상을 삼는데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2조 1항 보시면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거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물형 시심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 이 네 가지가 주로 디자인의 구성 요소, 성립 요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점 나중에 확인하실 때 만약에 디자인 성립 요건을 말하시오 라고 하면은 물품성, 형태성 이걸 다 적어줘야 되지만 만약 문제가 물품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은 물품성만 적어야겠구나 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물품과의 불가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2번 가시면 독고 유동 이거 당연히 암기하셔야겠죠. 당연하지만 이거 답안지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부터 보시면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을 의미한다. 해서 독립성, 유체성, 구체성, 동산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부터 보시면요. 저희 디자인 보호법은 물품으로 보호되고 있는 대상이죠. 왜냐하면 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품과 불가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서 독립적인 물품이어야 된다. 해서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양말 뒷굽 같은 거는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아래쪽에 완성품이 아닌 부품도 독립된 교환 가치 및 호환성을 지닌다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실제 사례에서 거래될 필요는 없으며 독립된 거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이 있으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아래에 온열 치료기용 롤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 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반드시 실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래쪽 이 사건의 대상 물품은 독립되어 거래되었거나 그와 같은 거래 가능성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즉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가능성조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만 추록자로 가셔서 한 페이지만 넘겨서 2페이지 보시면은 또 부품과 관련된 판례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982, 좀 오래된 판례인데 이 판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앞에 논리는 똑같고 저희 두 번째 문단 생략부터 보시면요. 이러한 스위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부 회사의 제품은 지금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용으로 분리하여 거래되기도 한다는 점,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 각각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구역이 맞는다면 스위치 몸체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고 부품 제조업체에서 주문 거래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해서 저희 아래쪽에 볼트책 이 사건 등록 의장 쪽으로 가시면 이 사건 등록 의장의 대상 물품인 일반 소유자에게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 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진 보이는 게 스위치 모양이랑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노브 덮개만 씌우면 스위치처럼 쓰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았던 저희 책에 있는 판례에서는 가능성도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 판례에서는 이게 부품으로 이렇게 그 거래자에게는 적어도 교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실제로 수요자에게도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더라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록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해가지고 이 두 개 판례 어쨌든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능성이 인정이 되면 등록이 되고 우리의 책에 있는 판례처럼 가능성조차도 없으면 등록되지 않는다. 요거 두 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추록에 들어가 있는 판례가 기출 문제로 나왔었는데 그거는 저희 이 물품성 끝나고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3페이지 판례 아래쪽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왕구, 화투의 낱장 등과 같은 합성물의 구성가평은 독립적인 거래 대상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죠. 다만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왕구의 구성가평은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요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성입니다. 그래서 구체성 뭐냐라고 하면은 형태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요거 성질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시멘트, 설탕 당연히 등록을 받을 수 없지만 고형화 또는 정형화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다.
세 번째도 체크하셔야겠죠. 그래서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형태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체성은요. 네, 무체물은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유체물이어야 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 글자체 화상 기억하시죠? 그래서 글자체와 화상은 무체물임에도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동산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동산. 원칙적으로 부동산은 디자인 등록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판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암기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판단할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심사 기준에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해서 부동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업적으로 양산되고 운반 가능하며 유통고장에서 동산으로 취급, 즉 반복 생산성과 운반 가능성을 지닌다면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산이어야 하는데 부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으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중막 사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때 아마 제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판례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당연하지만 2차 때 저희 판례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잠깐만 기출 60회 막 살펴보시면은 1번 문제 지금 판례 네. 갑자기 너무 급하게 하는데 1번 문제도 판례 문제가 나왔었고 2번 문제도 판례가 나왔었고요. 심지어 그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다 판례 문제였고 3번, 4번 같은 경우가 특허랑 완전히 겹쳐가지고 정말 그 판례 공부하신 분들이 다 점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판례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또 3번, 4번 여기 쪽도 다 판례 쪽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2차 오시면은 옛날에 저희 1차 할 때는 원리가 뭐다 이 정도까지만 학습하셨는데 이제 2차 오셨으니까 실제로 이 사안에서 뭐가 핵심이었구나 정도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증막 사건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저희 적층 꼭 쓰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적층 키워드가 있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 끝에서 한 6번째 올라가면 적층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는 적층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만약에 이 판례가 문제 나온다면 적층이란 단어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적어야겠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네, 저희 두 번째 문단부터 한번 살피건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피건대 이러한 기재에 따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등록 디자인은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으로서 디자인 등록 공고에 기재된 디자인 설명에 의하면 그 재질은 석재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 황토를 적충하며 외부층도 화강암을 적충 구성하며 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볼트로 넘어가면요.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은 또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과 같이 적충하고 또 그 하부 양측에 대항된 위치에 화강암의 4단의 높이를 2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라고 해서 결국 아래쪽 넘어가시면요.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현장 시공성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산 이 원칙이고 부동산도 등록이 될 수 있긴 한데 현장 시공성은 안 된다 라고 했고 이 판례에서 현장 시공성을 판단한 경우가 적충하니까 결국에 부동산으로 인정돼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더라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 어떻게 기출 나왔는지 저희 기출 문제 쪽수가 적혀 있나요? 2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과거에 판례 문제가 나올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판례 공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줄글만 나온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그림도 없으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판례의 논점을 아는 사람들이면은 굉장히 쉽게 나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로 여기서 혹시라도 판례 문제가 옛날 경향성처럼 좀 줄글로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방금 혹시라도 판례 문제가 나왔는데 적충이랑 단어 저랑 확인했으면은 이러한 판례 문제 나와도 그냥 뭐 이렇게 있나 보다. 근데 결국에 내가 골랐어야 되는 건 적충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가려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설문만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가시면요. 디자인 보법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물품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어 있죠. 해가지고 저희 디자인 성립 요건이 물형 시심이 있는데 당연하지만 다 적으면 안 되고 저희 물품성 적어야 되고 물품성이 독구 요정이구나 라는 거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번 부품도 디자인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하면은 아까 봤었죠? 그래서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은 등록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 정확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례가 가볍게 문제 나올 수 있구나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형태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물품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라더라 라고 해서 저희 형태성은 크게 형상, 모양, 색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물품이 공간을 정하는 윤곽을 말합니다. 이 정도 안겨주셔야겠죠? 그래서 윤곽을 말하고 입체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평면적인 물품도 저희 형상 지닌 것으로 보고 모양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크림 등을 말합니다. 아래 선도는 무엇이냐 이런 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채는요.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인간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말한다 정도까지만 암기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 투명색 및 금속색도 포함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투명한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도면에 표현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까지만 보고 가볍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해서 족구공 사건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작년에 실제로 기출에 나왔던 친구인데 요거 판례 보고 기출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등록 디자인 정명, 배명, 그리고 공지 디자인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던 족구공 모양이죠. 해가지고 실제 판례 내용도 보시면요. 양 디자인은요.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에 있어서도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6개의 조각에 대해서는 흰색 내지 흰색과 거의 동일한 바탕색으로 놔둔 채 6개의 조각에 대해서만 채색을 한 점 및 채색된 조각의 위치가 동일하며 단지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각 3개의 조각씩 입힌 데에 반하여 비교 대상 디자인은 단일의 진액 감상을 입혔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결국에 마지막에 밑줄 친 데 가시면 위 두 디자인은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신비감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형상과 모양, 배치가 다 똑같은데 색채만 다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게 저희 색채 같은 경우 유사 판단의 고려 요소를 쓰지 않고 있죠. 해가지고 요거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할 거고 일단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작년 기출이어서 2페이지로 잠깐 가실게요. 네, 2페이지 가시면은 위쪽에 지금 가슴절개부 사건이 있는데 아마 1차 때 보신 것 같지만 그 친구는 조금 남겨두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보시면요. 항편, 갑과 을은 모두 작업모를 제조 판매하는데 이 작업모 디자인에 등록을 하였는데 갑과 을은 작업모 모두 6개의 채색 띠 모양 채색되어 있는데 양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이 동일하고 기본적인 채색 구도 및 띠의 위치 및 면적이 동일하며 단지 갑의 등록 디자인은 빨간색과 파란색 완전 똑같은 판례인데 족구공이 지금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작업모로 바뀌었을 뿐이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중에 유사 판단 가시면 심사 기준 외우실 거 딱 2개 아니면 3개 정도 있는데 그래서 형상 모양이 원칙적으로 다르면은 비유사한 것으로 보는데 전체적인 심리감을 고려하겠다라고 하고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 판단에
네,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판례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 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좀 넣어둘 만큼 조금 중요한 판례다라고 말들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60회 기출 문제에서 전혀 지문이랑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디자인 보법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 지금도 줄글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 6개의 채색 조각 이런 게 되게 특징적이죠. 해가지고 이런 것만 캐치하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될 거 없겠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형태성의 유형 저희 다시 6페이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상이 없는 모양과 색채는 없으므로 형상은 필수다. 그래서 뭐 형상과 모양, 형상과 색채 이런 거는 되는데 과연 형상만의 디자인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 저희 나중에 4단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성의 예외로는 우리 글자체 디자인이랑 화산 디자인이 있다 정도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각성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시각성의 내용 하면은 시, 육, 외 외워주시고 이 정도는 현출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육감이 아니라 당연히 시각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통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파악돼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나 설탕, 분상물 또는 입상물은 안 되지만 두 번째 문제 다만 확대경 등을 통해서 확대하여만 물품의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업계의 거래에서 물품의 형상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는 인정된다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이번에 심사기준 개정에 2가지 예시가 더 들어왔는데 네, 성형수술용 리프트실이랑 성형수술용 수술실 들어왔었죠. 옆에다가 같이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용 리프팅실이랑 성형수술용 수술실 예시 요 정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 2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구나라는 논리를 익히시고 회독하시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더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 사례가 나오면은 이 논리가 바로 튀어나오시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로서 저희 발광 다이오드 사건도 있죠.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각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외부에서 보일 것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일 것 할 때는 분해하거나 파괴하여만 볼 수 있는 대상은 등록받을 수 없다라는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뚜껑을 열거나 투명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표현할 수 있으면 당연히 등록 대상으로 보고 있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거래 단계에서 거래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시각성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판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985 여기 조명기구용 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기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틀에 대해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한 사건이죠. 그래서 판례 보시면요. 등록 의장품인 틀은 기구 속에 채워진 공기가 어떤 원인으로 약간 빠져나간 경우에도 기구의 APO의 형상과 모양을 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물품일 뿐 틀 자체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아래쪽에 저희 부품도 독립적인 거래 단계에 노출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 틀이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부품으로 분해된 상태에서 거래운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즉 부품으로 생각하더라도 거래자한테도 안 보일 것이다 라는 논점 하나 잡고 있고요. 또한 그래서 일반적이고 나중에 외피를 설치한 후에 그 외피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틀을 조립 설치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건 등록 의장품은 거래 시나 운반시 또는 설치 시에도 등록된 형상과 모양이 외부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기구를 설치한 후에도 외피 안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는 한 외피의 형상과 모양만을 외부에서 볼 수 있을 뿐 그 틀을 외부에서 볼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아래쪽 볼트체 거래자나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되어 신미감을 자아낼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없다. 그래서 저희 앞에서 봤었죠. 그래가지고 분해하거나 파기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외피를 제거 내지 훼손하는 경우 아니라면은 등록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각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디자인 성립 요건 불비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안으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판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신미성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미성도 기출에 당연히 나왔고 실제로 제가 시험 볼 때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말씀드렸겠지만 못 외우고 가가지고 시험장에서 못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치만 못 외웠어도 점수 받는데 문제는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디자인법법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신미성 이거 하면 안 되나요? 네, 신미성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감이 뭐냐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뽑히겠죠. 그래가지고 장식주의랑 기능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주의는요.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장식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외관을 꾸미는 장식적인 요소가 디자인의 본질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기능주의는 어쨌든 디자인 법법도 산업재산권으로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의 기능적인 요소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서 그 용도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외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주의, 기능주의인데 저희 검토 가시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디자인 시작은 외형의 장식적인 측면이라고 할 것이나 극단적인 장식주의만 취한다면은 저희 기능과 관련된 대체 형상이 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 디자인 법법 취지에 맞지 않고요. 또한 저희 나중에 배울 부등록 사유 제34조 4호에서 기능만을 위한 디자인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식주의와 기능주의의 한목적적인 견해를 취하겠다라는 걸로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페이지 가시면요. 네, 그러면은 미감을 일으키는 수준. 그러면은 미감은 알겠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일으켜야 되냐라고 하면은 주의 환기성성, 친밀성설, 미적 처리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친구들은 놔두고 신미성설이랑 미적 처리설 볼게요. 그래서 신미성설은요. 디자인을 성립하기 위해서 특정한 심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미적 처리선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를 느낄 수 있는 특정한 형태적 처리가 되어 있으면 디자인을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칙적으로 주의가 환기된다, 취미감이 느껴진다 이런 것들 되게 주관적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미적 처리성을 취하되 다만 법 목적의 취지에서 저희는 신미성성을 취하되 미적 처리설로 판단하겠다라는 견해로 취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심사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디자인의 신미성이 있는데 아니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보실 때마다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암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해서 부분 디자인 파트 이쪽 있는데 나중에 4단원에서 볼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초주의 쓰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심사 등록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또 암기집을 슬쩍 꺼내오면은 네, 저희 일부 심사 등록 제도가 지금 6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박스로 만들어놔서 여러분들 답안지에 좀 적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 심사 등록제도 이제 너무 잘 아시죠? 물론 지금 좀 내용 까먹으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요점은 일부 요건을 신탁하지 않는다가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거를 알고 있어도 답안지에 현출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일부 심사 등록제도는 1차 때처럼 이제 단독 문제로 나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제로 등록 요건과 관련해서 이게 일부 심사 등록 물품인지 아니면 심사 등록 물품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한 뒤에 그럼 이 친구가 등록이 가능하다 안 하다는 게 2차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논리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GS 쓰실 때 무조건
추론 디자인의 등록 요건을 검토하라.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나와 있으면은 디자인의 물품이 심사 등록인지 일부 심사 등록인지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사 등록 문제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상한 관련 디자인 논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거 심사 등록 물품 대상이다 라고 찍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점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하실 때 이제 이론적인 거를 보다는 이런 걸 적어야겠다 라는 걸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규성 판단하시오, 판단하시오 문제에 안 나와 있어도 이거는 내가 꼭 적고 넘어갈 문자구나 라는 거 생각하고 저희 교재 1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류, 2류, 3류, 5구, 11, 19 이거 나왔다고 들었는데 헷갈리신 분 없으시죠? 제가 헷갈렸다는 썰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2, 3, 5, 9, 11, 19 이 친구들이 지금 일부 심사 등록 출원 대상입니다. 해가지고 해당 물품류에 해당하면은 당연하지만 일부 심사 등록 출원으로만 출원을 할 수 있고요. 거절류에 해당하지만 보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절차적 사유이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거기 대상 1, 2, 3, 5, 9, 11, 19 있고 일부 심사 등록으로만 출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득점 포인트 여기 아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실체 요건 검사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실제 사례로 나오는 부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요구되는 실체 요건들은 심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성, 공지 디자인에 따른 창작 비용일성 다만 저희 아래에 있는 주지 형태에 의한 창작 비용일성을 판단한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공지 디자인에 의한 창작 비용일성, 확대된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판단하지 않는다. 뒷페이지 가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관련 디자인 쪽에서 좀 강조 드릴 건데 관련 디자인 등록 출원이 일부 심사 등록 출원인 경우에는요 35조가 아니라 제60조 3항입니다. 해가지고 이거 법조문 근거 적으실 때 헷갈리지 않는 거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일부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는데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지연이 생기지 않으므로 정보 제공이 있다면 심사관은 모든 요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관련 제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총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일반 총칙 1차 강의할 때는 정말 괴로웠었는데 보안 이런 거 나올 때 너무 괴로웠었는데 2차 오셨으니까 그런 내용 나오시면은 그냥 일단 무조건 법전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GS 시즌에 법전 안 사셨으면은 법전 꼭 사시고 GS 쓰실 때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그래도 항상 법전이랑 그리고 펜만 딱 들고 시험장 갔었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법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시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일반 쪽지도 되게 가볍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사실 법전만 보면 풀리게끔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법전 보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법전 혹시 구매하셨으면 꼭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저희 여기 파트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작자 특허랑 구조가 완전 똑같습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요, 디자인 창작 행위를 한 사람인데 전체적인 신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 내지 지배적인 특정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창작이라고 하면은 복수인이 디자인의 완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여 협력하여 완성한 디자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에 가시면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할 때 해당하려면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도 기출 나왔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은 저희 기출문제 14페이지로 갈게요. 해서 딱 들어갔는데 뭔가 판례 문제일 것 같은데 사진도 있네 라고 했는데 막상 문제 보면은 판례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비 화장품 판매를 하고 있고 을은 주로 화장용 마스크팩을 개발 생산하는 사람인데 갑은 얼굴 아랫부분을 하고 을은 냅품 받기로 하였다 라고 해있는데 결국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 제품의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갑이 이미지 기획을 하고 을이 샘플을 제작을 하였는데
갑은 디자인 창작 과정에서 지배적인 이미지 특징을 구체화하였고 을도 유사한 디자인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형상을 설명하는 듯 결국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공동 창작했구나 라고 했으면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디자인 창작한 경우 디자인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관계에 있구나. 너무 쉽죠? 2번도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출연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넘어가고 3번 그래서 병이 갑의 권리를 승계하고 을과 병이 출연하는 경우 저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전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등록받을 수 있다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보법도 사실 특허랑 너무 유사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좀 쉽다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 공유문화 청구권의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 보호법 쪽에서 아무도 그런 강의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안 들으셨을 텐데 그걸 못 쓰는 사람은 없었겠죠. 왜냐면 특허에서 좀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은 좀 많이 쳐내고 여러분 혹시 시험장 가셨는데 못 들어봤는데 아는 내용이다 라고 하시면 특허 내용 쓰시면 사실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커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커버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9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의 출원 파트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 37쪽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 1항만 보시면요. 디자인 등록 받으려는 자는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특허나 아니면 상표와 다르게 저희 디자인보법 도면이 필수죠. 그래서 아래쪽 저희 본문 가시면 특허 청장에게 도면을 첨부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서는 창작자 및 출원일을 특정하고 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아래 판례 가시면요. 창작자 허위 기재 사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서의 진정한 창작자인 소유인 대신에 그 아들인 피고가 창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창작자 허위 기재로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원사에 이런 거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6번 좀 체크해 주시고요. 부분 디자인 여분도 출원사에 체크해야겠구나. 6번 체크해 주시고 4번에 단독 디자인, 관련 디자인 여부 그냥 요 정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차 때처럼 요거 출원서에 있네 없네 이런 거 암기하실 사항 아니니까 출원서 이 정도만 적으면 된다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8조 보완 명령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인은 저희 디자인 등록 출원서가 특허 청장에게 도달한 날로 보는데 다만 저기 아래에 각 호에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 당연히 암기하실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누가 봐도 일자 물어보는 문제면은 법전 바로 펼치셔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1페이지 가시면요. 디자인의 도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전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그리고 사시도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디자인의 용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 상태도 등 참고 도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각주 다만 이런 정배면도, 평저면도, 좌측 우면도, 사시도 제출만으로 디자인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때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전개도, 단면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공업상 이용 가능성 중에서 구체성이 힘들된 경우로 될 수 있기도 한데 암기하실 부분은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 심사기준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 별표 2 두 번째 심사기준부터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품에 대한 설명 있어야겠죠. 도면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거 여러분 암기하실 거 아니죠? 가볍게 이 파트는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마다 한 번씩 훑어보시면 되는 파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이 표시 생략했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정된다면은 얼마나 생략되어 있는지 표시해 줘야겠죠. 그래서 저희 도면 색채 같은 경우에도 흰색, 회색, 검은색 중 하나 생략한 경우 설명해야 된다. 이거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설명해 줘야 되고 부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위치, 크기, 범위를 저희 특정하고 있는데 그 위크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 줘야겠죠. 화상 디자인도 기기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거 설명해 줘야 될 것이고 아래쪽 물품이 부분에 표현된 화면 디자인에서도 그에 관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열리고 닫히는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으로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명해라 라는 거죠. 11번 토목 건축용품 앞에서 보았던 저희 동산성 파트에서 이러한 반복 생산성, 운반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설명을 적어라. 한 쌍으로 이루어진 물품에서도 한 짝의 형태만을 제출하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적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많이 적어라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를 막 1번, 2번, 3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설명을 적어야 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출원서와 도면의 지위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자인의 보호 범위는요. 출원서의 기재사항, 첨부된 도면 혹은 그에 가름한 사진 견본에 따라 설명된 표현된 디자인에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디자인 등록 출원 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40조 1항, 2항 각각 나눠져 있죠? 해가지고 1항이 1 디자인 등록 출원이고 2항이 저희 28페이지에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거절 이유 근거 쓰실 때 1항이랑 2항은 좀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그래서 24페이지 1 디자인 1 출원 보겠습니다. 그래서 1 디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1 물품에 대한 1 형태를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럼 1 물품은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거래행 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남겨주셔야겠죠. 1 형태도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는 형태다 라는 거 요렇게 3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물품명을 병렬하여 적은 것 아니면 하나의 물품에 관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을 하나의 도시에 도면하거나 각각 하나의 도면 도시한 거 위반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방법 심사 기준이 있는데 여기 좀만 좀 자세하게 봐주시면은 1 디자인 1 출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당연한 경우 혹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각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형상 모양을 이루는 경우 저희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부가적인 물품이 결합 생산되고 일체화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보조적인 물품, 해당 물품의 형상 모양을 완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한 것은 당연히 디자인의 구성 요소를 하지 않지만 이러한 취지를 적어서 실제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여기까지다 라는 거 설명에 적어야겠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물품은 변화 전후 상태, 일련의 변화 과정을 도시에서 추론해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심사 기준 1차 때는 여러 번 보라고 말씀드렸겠지만 2차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도면을 이거 생략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냥 가실 때마다 심사 기준 이런 게 있었나 보다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1 디자인 1 출원에 위반되는 물품이라고 하면요. 이 이상의 단일물로 구성되거나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인데 변화 과정이 없거나 변화 과정의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1 출원이 중요한 경우가 저희 부분 디자인 파트 가시면은 출원인의 창작 의도를 고려해가지고 1 디자인인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파트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 기출도 있고 판례도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4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1 디자인 1 출원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예외가 복수 디자인 등록 출원이고 한 벌의 물품이라더라 라고까지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28페이지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가겠습니다. 40조 2항 구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해서 저희는 산업통상 자원분량을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 물품류 및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출원서와 도면에 기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물품류 보자마자 혹시라도 문제에 물품류가 나와 있으면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 등록인지 일부 심사 등록 대상인지 또 답안지 현출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품 간의 유사경이 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40조 2항에 위반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물품명의 기재 방법 가볍게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 3번만 살짝 보면요. 그래서 실제 거래기에서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용도를 최소 한도로 규정한 표현한 것이라면은 뭐용 부재도 가능하다. 이런 것만 그냥 한 번씩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에도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고유몽사를 붙인 경우 다만 보통 명칭화된 경우 제외하고 3번 출원서에 파악되지 않는 효능, 작용, 효과를 붙인 경우 4번 일부분이 생략된 경우 5번 한국어가 아니라 외국 문자를 사용한 경우 6번도 보통 명칭화되어 있지 않은 외국어를 한글로 사용한 경우 7번 한 벌의 물품 사용한 경우 8번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명칭을 붙인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합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재질명도 마찬가지고요. 10번은 체크하셔야겠죠. 부분 디자인 저희 출원할 때 해당 그 부분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출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의 부분은 안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때처럼 너무 자세하게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반시 취급 당연하지만 40조 2항 위반돼서 거절 이유 통지되고요. 이는 선행문헌 조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일부 심사 등록 출원에서도 판단합니다. 다만 절차적 사유니까 무효 사유는 아니고 이의신청 사유도 아니더라 라는 거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판례에 저희 나중에 클램프용 손잡이 볼 건데 여기서도 클램프용 손잡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유사 판단을 할 때는 클램프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판례에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판례인데 잘못된 물품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하더라도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 실정과 디자인 설명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구성 요소를 해석하고 있다. 요거 판례 한 번만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저랑 이 판례 볼 때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디자인 유사 판단. 사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여기 암기집 또 가보겠습니다. 암기집 가시면은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유사 판단이 나오면은 무조건 물품의 유사 판단을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가령 문제에서 애초에 똑같다라고 주어진 경우에도 여러분들 처음부터 물품의 판단이라고 목차 쓰시면은 제가 채점할 때는 무조건 가점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서 물품 명칭이 완전히 똑같이 나와도 무조건 물품을 전지로 판단하겠다라는 논리 구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해서 유사 판단이 나오면은 무조건 물품 유사 판단을 먼저 하겠다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판례처럼 포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은 결국 전체 관찰의 법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따 판례 다 볼 거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전체적인 신비감이 서로 다르냐 아니면 유사하다. 즉 공통점 차이점 쭉 뽑아놓고 결국에 그럼에도 전체적인 신비감이 같다 다르다로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포섭을 할 때 결국에 이 전체적인 신비감의 차이로 사업을 포섭하겠다더라 라는 거 꼭 잊지 않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저희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의 형태가 동일 유사하면요. 동일 유사한 디자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품의 동일 유사 판단 기준 해서 물품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도 또는 기능 등에 비추어서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은 용도, 기능이 동일한 것, 유사 물품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 해서 원칙적으로 용도가 다르면 비유사한 것으로 보는데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이면 즉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요. 이것도 유사 물품까지 쳐준다더라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 후 거기 판례는 똑같은 논리 말을 하고 있고
저랑은 여기 빨래 삶는 용기에 세제 거품 넘친 방진구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볼트체에 가시면요.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판단 논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저희 등록 디자인은 거품 넘친 방지구이고 오른쪽은 밥 짓는 용도의 순환통인데 아래 밑줄 가시면요. 위 거품 넘친 방지구는요. 방지구를 설치하는 용기는 빨래를 삶는 용도로도 쓰이고 위 1번 공부에 게재된 순환통을 설치하는 용기는 밥을 짓는 용도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위 거품 넘친 구의 방지구와 순환통은 그 형상과 모양에서 각 단면도가 서로 유사하며 다음 볼트체 가겠습니다. 그 용기의 내부에 채워진 빨래나 쌀 등을 일정한 온도로 삶거나 익히고 위 용기 내부에 생기는 세제 거품이나 밥물이 밖으로 넘침을 방지함으로써 결국 볼트체 넘어가시면요. 그 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위 거품 방지구를 빨래 삶는 용기에서 사용하지 않고 가마솥에만 그대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로 위 수납통을 빨래 삶는 용기에 사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므로 결국 얼마든지 호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물품이 동일 유사한 물품으로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친구도 옛날 기출이 좀 더 오래된 기출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아마 좀 오래된 기출 찾으시면은 이 문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저 이제 디자인, 그러니까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럼 그 물품에는 형태, 그 사이에 그 디자인이 동일유사한가 여기 파트도 봐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유사분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체크해 주세요. 디자인도 당연히 요부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요부 관찰 판례도 아래 각주 16번에 보시면 있으신데 사실 디자인은 요부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결국 전체적인 신미감으로 좀 포섭하는 판례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요부 관찰 당연히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답안지는 보통 전체적으로 관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여기 문구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신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비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한 것으로 본다. 되었고요. 그 아래 두 개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에 의한 외감도 함께 고려한다. 보는 반영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면은 같게 느껴지는 반영을 두고 이를 대비해서 유사하고 판단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뒤에서 판례 다 볼 겁니다. 그래서 판단의 기준, 일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체크하시고 넘어가고요. 관찰의 의미,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관찰은 이런 거구나, 상식적인 이런 거 여기에 암기 좀 용량 쓰시기보다 가볍게 넘기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사의 범위 가면요. 디자인의 유사 범위의 폭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참신한 디자인일수록 유사의 폭을 넓게 보고 같은 종류의 것이 많이 나올수록 유사의 폭을 좁게 본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에 의한 판단 방법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암기 11페이지 펼쳐 계실 텐데 여러분들 유사 판단 일반론 사실 암기하기 조금 되실 텐데 12페이지 가시면은 저희 공지 부분을 어떻게 포함할 건가 기능적 부분, 이 판례 다른 거가 있고 이 친구가 약간 좀 일반론적인 판단 원리들입니다. 이 친구들 좀 중심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그 외에 자기가 암기 용량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외에 있는 심사 기준 더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험생 때 딱 이 정도까지만 암기하고 들어갔었는데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답안지 채우는데 무리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에 의한 판단 방법 해서 저희 형생 모양 색채 34페이지 교과서예요. 형상 모양 색채에 의한 디자인 유사적 판단 여기 나와 있는데요. 1번, 2번, 3번은 꼭 외우시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친구 저희 나중에 형상만의 디자인에서도 꼭 나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원칙적으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않으면요.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국 디자인 전체 동그라미 쳐야겠죠? 전체로서 판단한다. 그래서 아무리 형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결국 전체적인 신미감이 동일하다고 한다면은 유사하다고 하겠죠?
해가지고 요거 판단 원리 암기해 주시고요. 네, 뭐 모양의 유사 여부는 뭐 주제의 표현 방법과 배열, 무늬의 크기 및 색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정도 봐주시고, 네, 3번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나 유사 여부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아래 판례 심사 기준에 저 판례 저희 앞에서 봤던 족구건 사건 판례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실제 기출 나왔다더라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일반론 맞추고 공지 형상을 포함한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본적 기능적 형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 판례 보고 그부터 유사 판단 저희 판례가 좀 많아서 이 판례 쭉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